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2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흰색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식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약 9,500만 원을 넘나드는 모습이고요. 노란색 RSI 역시 탐욕 구간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강세장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보시면 흰색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8일 890원 과도한 상승이 있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흰색 볼린저 밴드의 중간 라인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 차트 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825원 흐름을 꺾이지 않고 있고요. 노란색 RSI 역시 빨간색 희열 라인과 그리고 파란색 공포 라인의 중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리플 XRP는 기술적 위치가 현재 중립적이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의 해결이라는 큰 이슈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슈적 흐름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결국에는 사퇴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주말경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바이든이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오바마 그리고 빌 클린턴 등의 전직 대통령들과 그리고 의원들이 미국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한편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이 또한 역시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지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이지만 후보 선출 과정이나 공식적인 전당대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대선까지 3개월에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 선출에 그리 오랜 시간을 쓸 여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녀가 과연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인 바이든과 기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나 토크나 블록체인, NFT 등에 대해서 강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또 백악관에서 발표한 2023년 재정 공개 자료에 따르면 그와 그의 남편 모두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뚜렷한 스탠스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바이든보다 높은 지지율로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갭을 암호화폐 유권자로부터 채워야 한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리스가 부통령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든 대선 캠프가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을 만나서 원탁 미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슈들을 논의한 시간들을 가진 것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나오기로 결정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본인 스탠스의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암호화폐 지지단체 시더 이노베이션 재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는 민주당 후보진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이번이 아마도 좋은 기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탈중화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 63%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목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
약 30%에 비해서는 우선은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폴리마켓에서의 전망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아주 미비하게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이 미비한 차이를 어떻게 뒤집을지 암호화폐가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차트했지만 바이든의 위기는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인지 능력이 없다면 남은 임기를 수행할 능력도 없다. 그가 사임하지 않는다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수정헌법 제25조에 현재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통령이 내각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을 해임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후보 사퇴뿐만이 아니라 남은 임기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바이든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대통령으로서 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 임기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트럼프는 새로운 민주당 후보로 떠오른 해리스를 겨냥하면서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당장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로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025년 1월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지 바이든 정부를 이을 민주당이 대선에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사임 가능성은 조금 오버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 실패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 가능성은 꽤 커지면서 미국 SEC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 상당 부분 정리될 가능성과 함께 리플 소송에서는 리플에 대한 항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역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퇴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또 정식적인 대선 후보가 안 된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까지 단정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참석을 예고하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이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함께 보여주는 행보이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